자, 오늘은 요 악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제가 2020년도 10월 달에 주문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9월 달에 이제 컨택을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이제 2월 달에 받은 악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하면 악기가 주문된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더 늦어졌고요. 그리고 요거 주문한 데가 안드레아스 노이바라고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마스터 루티어가 이제 제작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이 악기를 이분한테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주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일렉트릭 베이스를 뭐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지금 해봤자 뭐 한 5대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30년 동안 저는 4인 베이스만 연주를 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음이 이제 E 스트링인 요 악기만 계속 써봤기 때문에 로비가 있는 악기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로비가 있는 악기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하는 김에 이제 오염도 사고 6현 사고 이러면 또 악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6현 베이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악기가 많은데 다 관리를 못하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많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문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문한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그 유큰 베이스를 모델을 볼게 그 앤서니 잭슨 모델 포데라의 앤서니 잭슨 그 프레젠테이션 그쪽도 많이 보고요. 상당히 비싸죠 그 악기. 그쪽도 많이 보고, 또 매티슨 베이스 F1 베이스 있잖아요. 그것도 참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앤서니 잭슨 형님이 악기를 바라보는 철학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육현 베이스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인류 최초로 육현 베이스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때까지 계속 가장 오랫동안 이제 육현 베이스를 연주해 오신 분, 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생각해 보셨을 거고요. 또 철학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렉트릭 베이스를 베이스 기타라고 해서 이제 기타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악기는 스트랩 메고 서서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악기에는 스텝 핀도 없죠. 그래서 투어 다닐 때 항상 피아노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렉트로닉 여기 이쪽 전자 회로 자체를 이 작은 악기에 넣는 게 본인은 무리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도 약간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없앴어요. 그 픽업하고 잭만 연결해 놓고 볼륨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또 볼륨 이거 페달도 항상 같이 들고 다니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정도로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스텝은 달았고 여기 볼륨 하나만 달았습니다. 다른 거는 앰프에서 이제 조절하는 그런 의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라이브 지금 받은 지 2월달에 받으니까 지금 7월이니까 한 뭐 5개월, 6개월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라이브로도 좀 써봤고 녹음에도 좀 써봤는데요. 이게 기본 자체가 제가 뭐 녹음에 맞게 주문한 거기 때문에 녹음에는 뭐 밸런스도 잘 맞고 너무 좋습니다. 라이브에서는 이제 그 클럽에서 기획할 때처럼 이렇게 앰프 자기가 앰프에 직접 꽂아서 앰프를 이렇게 EQ를 만질 수 있는 데면 뭐 자기가 소리를 잡으면 될 수 있지만 보통 공연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뭐죠 DI 박스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앰프에는 어떻게 내가 조절해도 밖으로 빠지는 소리에 조절이 안 될 때는 자기가 아마 그 프리앰프를 가지고 가서 그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런 프리앰프가 없으니까 자기 톤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로우 E도 이 스테인도 충분하게 길게 나오고 저희가 너무 어색한 저음도 아니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여기 1번 하이 C 스트링이 지금 요거 스트링 자체가 이제 요것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유명한 그 스트링 회사 있잖아요. 그 토마스틱 인펠드 회사에 요거를 달아주시는데 요게 가장 잘 어울릴 거다. 뭐 비싼 스트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달려 있는데요. 요게 2월달에 그대로 달려왔으니까 제가 뭐 한 6개월 정도 썼지만 아직도 소리는 생생합니다. 근데 요거 1번 스트링은 조금 더 굵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높은 스트링이 너무 땡땡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낮은 스트링이 너무 이렇게 다른 스트링과 안 어울리게 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악기에서는 약간 요 스트링이 C 스트링만 하이 C만 조금 더 굵어서 다른 스트링하고 좀 이질감 조금 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막 코드 치거나 뭐 다른 거 이런 거 뭐 태픽이나 이런 거 높은 소리가 날 때는 좀 또 유리한 것 같긴 해요. 나름 그죠? 여기 특히나 이 로우 B가 좀 다른 스트링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상당히 듭니다.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그 제가 주문한 스펙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손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인치 스케일입니다. 저는 사실 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34인치 이런 일반 저 팬더 사이즈가 저한테 맞긴 해요. 근데 이 로비가 아무래도 좀 더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5인치로 약간 무리해서 주문하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지난달에 스케이트 타다가 이게 손목에 이제 금이 가가지고 지금도 이게 좀 돌리면 아픈데 그래도 뭐 연주할 만은 해요. 뭐 이 정도 조금 35인치가 그렇게 36인치 되면 제가 좀 버거울 수 있지만 35인치 정도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프렛이 또 28 프렛이야. 보통 24 프렛까지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요거는 뭐 많이 이쪽 부분을 더 깎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죠. 28 프렛까지 있고요. 그리고 넥 넓이가 새들 쪽이 2, 넥 여기가 2.24인치.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28프렛 쪽이 3.74인치. 이쪽이 2.24인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디 두께가 40mm인데요. 40mm 그냥 일반보다 좀 일반 뭐 제가 좀 가볍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게가 제가 이거 쟀을 때 그 6현 치고는 가벼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5kg가 안 넘는 것 같았어요. 4점 중반대 그 정도 되게 가볍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는 스완펫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완펫이. 그리고 바디 탑이 플레미시. 이거 보시면 무늬 지금 잘 빠졌잖아요, 그죠? 처음에 샘플을 3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중간에 제작하시면서. 근데 제가 저는 뭐 이상한 막 무늬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한 무늬가 좋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마다 철학이 다 다르겠지만 전 공연할 때 이제 조명 비치고 하면 이런 밝은색 계통이 항상 악기도 잘 보이고 이제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판은 까맣게 바디는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트러스라드가 이제 2x2로 이제 2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카본으로 두 개가 들어 있고요. 6현은 이제 2개씩 들어 있는 게 있죠. 5현 2개씩 들어 있는 거 있긴 하지만 그 넛은 이제 브레스 이거 동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뭐 본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게 막 닳아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여서 이게 브레스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칭 헤드 프레임 메쉬로 이제 되어 있고요. 무늬 그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넥이 5피스, 5피스 메이플하고 왠지하고 요 까만 게 요 왠지인가봐요. 그죠? 메이플 그리고 까만 게 왠지 5피스로 되어 있고요. 시프티드 헤드스톡 from 메이플. 시프티드 헤드. 요거 연결된 게 좀 다른 악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처음 보시는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이분도 그 1987년도부터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꽤 오래 만드신 분이죠, 그죠? 기타도 만드시고 어쿠스틱 악기도 만드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렛보드는 제가 좋아하는 또 에보니, 그죠? 에보니 까만색 너무나 예쁘고요. 그리고 인레이는 저는 안 넣습니다. 인레이가 들어가면 저는 왠지 악기가 싸구려 악기 같아요. 그래서 제 악기는 좀 나올 때부터 인레이가 박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뭐 주문하거나 구할 수 있는 건 인레이가 없는 걸 주문을 합니다. 사이드 닷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주를 하려면 그래도 가끔 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제 연주 스타일 자체가 좀 눈을 감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핀시는 기본 핀시도 있고, 그리고 브릿지가 힙샵 6A 스타일 브레스 블레이크이고, 스페이싱이 이제 19mm가 이제 일반 보통 4연 그 팬더 베이스에 있는 게 이제 그 19mm죠. 근데 6현으로 하면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뭐 18mm나 17.5mm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플레이어빌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19mm로 했습니다. 19mm 하고 스트링 스루 바디 이쪽 있죠. 여기 스루 바디 대기가 구멍 6개 뚫려 있죠. 사실 이게 꼭 필요할까 했는데, 아니면 점 쪽에만 3개만 뚫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뭐 다 뚫어가지고 어차피 이쪽 스루 바디로 해도 되고, 이거 브릿지 자체가 이제 그냥 스루 바디 안 하고 이렇게 바로 걸어도 될 수 있게 하는 기 때문에 지금은 스루 바디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튜닝 머신이 힙샷 HB6Y 블랙이고요. 힙샷 뭐 예쁩니다. 잘 돼 있고요. 뭐. 그리고 픽업도 제가 처음에 주문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20년 넘게 계속 그 독일제 픽업을 계속 써오는 픽업이 있다. 그걸로 하자고 해서 뭐 그게 좋다. 뭐 그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해리 허슬이라는 요 픽업으로 계속 악기를 만들어 오셨나봐요.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일렉트릭하지 않은 어쿠스틱한 자연스러운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쏙바죠. 픽업은 하나만 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브릿지 쪽에 가깝지 않게 이쪽 조금 중간쯤에 P-베이스 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다르고요. 이쪽에 완전히 이쪽으로 지판 끝에 붙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에보니로 되어 있는 까만 볼륨nom만 하나 달아놨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그 회로는 패시브 일렉트로닉이고 여기서 실제로 픽업해서 볼륨으로 가서 잭으로 빠지는 아주 단순한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건전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트랩 락이 여기 이쪽에는 짐 덤납을 했는데 다른 악기에 제가 또 요거 있는 게 있어서 같이 스트랩 교체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걸로 했고요. 그리고 요게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는 거라서 끝부분에 이렇게 안 튀어나와서 이렇게 바닥에 쿵 찍었을 때 악기가 안 상하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락이 여기 있고 캐비티 커버가 제가 그냥 가능한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막 쇠판이나 플랫판이 크게 있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가능한 작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캐비티 실딩도 이제 쿠퍼 포일러 이제 동판 실딩을 열어보면 동판으로 실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스펙이었고요. 그냥 또 마치면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하면서 왜 이래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의 연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건데 요 악기에서 바로 이게 케이블로 해서 케이블이 이게 보복스 케이블이고요. 여기 앰프가 이 아길라 톤엠머 350이고요. 다 플랫하게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이 RME 파이어페이스 UFX 플러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여기 맥북으로 바로 연결돼서 여기에서 이제 프로툴즈에서 그냥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소리도 이제 말소리가 들어갈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섞여가지고 아마 나중에 믹싱 될 것 같습니다. 네.